지금 처음 소통해보러 가보고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얘기라서 질문 위주로 많이 들으면서 얘기를 드려보려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Think of Question의 라이브가 있어서 저희 대표 커티스 불안해서 도와주려고 출동하고 있습니다. 떨려요. 사진이 대학교 때 같은데? 커티스 대학교 때. 오, 이거 사람 얼굴이 안 보이니까 요 이름 지금 부담스러우니. 몰라요?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설마. 아닐 거야. 압박하려고 지금. 아닐 거야. 여기 신경 팔리면 저 진행 못할 것 같아. 마지막 카페인을 흡입하고. 떨려. 그래도 오픈 채팅방에 지금 95명. 103분 지금. 1분 남았다. 1분 남았다. 30분이다. 시작해요 우리. 안녕하세요. 카카오 브레인 커티스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더 긴장이 되네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런 세션들을 앞으로 좀 종종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저를 소개를 하자라고 하면 카카오 브레인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커리어를 쌓았고 AI 연구원으로서도 경험이 조금 있는 그런 상태에서 경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김일두라고 합니다. 저를 대표이사라고 불러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표라는 직함을 들을 때는 크루분들이 저를 놀릴 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럴 때 자주 듣는 호칭은 아닌 것 같아요. 커티스라고 편하게 다른 분들도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 회사에서 부사장을 맡고 계시고 저랑 짝꿍인 박병은님, 회사에서는 빔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랑 같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브레인의 빔입니다. 두 아이의 아빠고요. 열심히 커티스 저희 CEO 스텝이라는 직책으로 커티스 옆에서 도우면서 혹시라도 우리 커티스가 콧물 흘리고 다니는 거 아닌가, 뭐 사고 치는 건 아니겠지 하면서 열심히 물씬 양면 돕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질문 주시거나 하는 부분들 제가 가볍게 모더레이팅 하면서 옆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두. 짝짝짝짝. 와, 175분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 계시네요. 저는 사실은 이번엔 좀 첫 세션이기도 하고 이번에는 이제 제가 좀 제 소개 조금 하면서 앞으로 많이 할게요 해서 이후 세션들이 이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해서 한 3-40분 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진짜 많이 들어오셨네요. 생각보다는 그래도 많이 들어오셨네요. 지금 오픈 채팅방 통해서 또 질문하신 분들이 많아서 카카오 브레인은 AI 모델 연구를 하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카카오 브레인이 구체적으로 혹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카카오 브레인은 기본적으로는 아주 선도적이고 차별화된 AI 모델을 갖추는 곳이 기본적인 전제고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걸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까지도 고민하는, 그래서 세상이 바뀌는 게 더욱더 긍정적이어야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푸시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크게 보면 몇 가지 이제 굵직한 팀들이 있는데 실제로 현존하는 기술들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조직도 실제로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앞으로의 기술도 준비하는 조직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좀 브레인이 갖는 차별성인 것 같기도 해요. 다른 것들하고. 둘 중에 하나만 하긴 하거든요, 대부분은. 반복되는 질문인데 면접에서 이제 항상 이제 어려움을 겪으시다고 하셨는데 혹시 면접에서 기억나는 질문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답을 했었는지 뭐 인상적인 질문 답변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떠오르는 게 되게 많은데 항상 면접에서 기술적인 질문은 답을 못했던 것 같아요. 엔지니어로서 면접을 보는데 기술 질문은 항상 답을 못했어요. 일단. 저 여기 회사에 있어도 되는 건가요? 이 대표님을 믿고 내가. 지금은 제가 면접을 본다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열정으로 갔던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일찍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도 네. 그렇고 모바일도 그렇고 좀 먼저 가니까 기억나는 질문이 있어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관련된 질문을 누가 하셨고 네. 제가 그냥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음. 그걸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잘 못하고 했지만 다른 부분에서 대답을 조금은 잘했던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모바일 쪽에서는 고객에 대한 얘기를 좀 잘 풀었다든지 아니면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내지는 뭐 팀에서 일을 할 때 조율을 한다든지 프로젝트 방향을 설정할 때 뭐 이런 질문들은 답변을 잘했던 것 같고 당신이 생각하는 모바일의 미래, 카카오의 미래 이런 얘기들을 제가 오히려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AI 면접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프로미싱하고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영역이라는 거를 제가 막 오히려 역설했던 것 같고 기술 질문 들어오면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인데 잘은 모른다.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저도 사실은 뭐 면접관으로서 했던 것들 많이 생각해 보면 정답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중요한데 어떤 독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이야기가 정답은 아니더라도 말이 되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시는 분들이 사실 채용관 입장에서 되게 매력적이긴 하더라고요. 지금 뭐 이렇게 학부생들도 계시고 하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왜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뭘 만들고 싶다 이런 것들을 또 적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뭐 앞으로 커리어에서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완전 공감입니다. 제가 첨언을 하나 하면 그 관점에서 브레인에서도 몇 번 언급했었던 글이 하나 있어요. 페이스북의 저커버그가 쓴 체커스웨이라는 글이 있어요. 저는 그 글이 완전 100% 제가 생각하는 거랑 일치를 해서 그 글을 읽었을 때 많이 공감을 했었거든요. 그런 태도를 갖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의지와 태도를 갖는 거. 네. 또 넘어가 볼까요? 네, 카카오에서 이제 카카오 브레인으로 가신 얘기가 아직 안 나와서 그걸 좀 해볼까요? 이제 저는 경력의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브레인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것저것 막 해보고 항상 달려들어서 열심히 해보다 보니까 그 스티브 잡스가 말했던 커넥팅 닷처럼 연결되는 지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AI 쪽의 트렌드는 대규모 학습, 네. 정말 많은 연산 자원과 데이터를 투입해서 학습한다. 근데 제가 클라우드 그걸 해봤기 때문에 정말 스크래치부터 다 빌드를 해봤던 경험 때문에서라도 그런 모델들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사실은 강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럴 거잖아요. 그거 만들어서 뭐 할 건데 사실은 그 질문도 AI 회사들이 이제는 답해줘야 되는 시점이 왔거든요. 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고객에게 집착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 강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이제서야 조금 엮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 브레인에서 새로운 도전들을 준비를 하게 됐죠.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 거가 어떻게 해서 대표로 이렇게 선임이 되셨느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듣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제가 별로 없어요. 저한테도 되게 갑작스러운 이벤트였고요. 그러니까 브라이언하고 이런저런 대화는 이제 종종 하기도 했고 약간 기류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좀 질문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날카롭게 들어오셨고 준비해달라고 했던 것들 좀 있으셔서 나름대로 준비는 좀 해서 계속 니즈에 맞춰드렸었죠. 뭔가 맡겨봐야겠다는 생각을 딱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답은 없어서 한 30년 정도 지나서 브라이언한테 여쭤보려고 왜 그러셨냐고 그때. 이런 커리어를 달성하기 위한 정해진 커리어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쫓아서 했다 아니면 정해진 어떤 그 룰을 따라서 했다라고 하면 대표가 아닌 다른 커리어를 쌓긴 했겠지만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브라이언이 보셨을 때는 그 길이 잘 될 수 있도록 혹은 그 길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약 조건을 되게 많이 즐겼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경영을 해보면서 사람들하고 대해보면서 느끼는 게 약간 입장이 바뀐 건데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그렇죠.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예산이 되게 부족하다. 우리 팀에 사람이 되게 부족하다. 뭐 시간이 되게 부족하다. 그래서 그걸 달성할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기회예요. 그러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예 다른 판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럼 그 고민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뭐가 부족해서 못해요 이라는 얘기는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러이러해서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 이런 길로 가보자. 아니면 아예 이런 식으로 해보자. 판을 바꿔보자. 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서 굳이 노하우라고 하면 그런 쪽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지금에까지 온 것 같습니다. 기업들도 그런 특성을 가지는 것 같고 또 회사 안에서도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커리어의 변경이 되느냐 내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느냐 되게 많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그래서 제가 브레인 이제 제가 선임되고 첫 톡을 할 때 회사에 톡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 회사는 스타트업이다. 근데 그 스타트업이라는 정의 자체를 회사의 구조에서 찾으면 당연히 스타트업이 아니죠. 정신을 말하는 거지 우리는 스타트업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 말씀에 공감을 되게 많이 하죠. 어려운 얘기죠. 이게 입장이 다르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는 대표니까 그렇게 제약 조건을 즐기라고 하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실제로 그랬다는 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일은 카카오 브레인이 AI라고 하는 분야에서 선도적이고 차별화된 기술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제가 어떤 기술들을 준비하는지는 말씀드릴 기회는 많을 것 같고 또 그를 통해서 바꾸게 될 세상 그런 것들도 저희가 상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좀 변경을 하게 됐는데 오랫동안 준비해서 unthinkable question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 그 자체를 저희 회사의 아이덴티티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를 똑같은 판으로 두지 않고 이 판을 뒤집어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AI의 응용처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AI 모델의 발전 방향들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탐색하겠다라고 하는 Unthinkable Question을 CI를 만들었고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또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질문 같은 것 좀 받아보면서 네. 조금 얘기를 구체화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네. 뭐 좀 재밌는 질문이 있을까요? 조금 더 인공지능 혹은 딥러닝에 대한 질문들도 좀 있어서 테키한 질문들도 있어서 좀 같이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번에도 제가 기술 질문 답변 못하는 건 아니겠죠? 아 약간 제가 약간 긴장되는데 아, 이상한 그러니까요. 답변할까봐 네.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딥러닝의 기술력 차이가 지속적으로 존재할까요? 라지 스케일 모델들의 방향성이 5년 후에도 차별적 기술력으로 생각될 수 있을까요? 혹시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는 뭘까요? 네. 저는 라지 스케일은 그러니까 그것만 중요하진 않은데 중요한 한 축으로서 꽤 오랫동안 갈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어쩌면 영원할 수도 있는 트렌드다 이거. 근거를 얘기를 하자면은 널리지라고 하는 거를 모델에게 주입시키는 과정 자체가 아직 갈 길이 너무 멀죠. 그래서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긴 되게 어려운데 현존하는 방법들 중에는 어쨌건 가능성을 많이 보여준 건 사실이고요. 정보 자체를 어떤 포맷이든지 간에 모델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는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다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뇌에다가 꽂아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다 이러면은 라지 스케일 필요 없죠. 근데 그런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정보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으면서 양이 많아야 되겠죠. 라지 스케일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무래도 커리어에 대한 질문이 또 많이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AI 엔지니어는 음성, 이미지, 자연어 등 모든 분야적으로 전부 알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특정 도메인을 확실히 잡고 그 부분을 열심히 파야 할까요? 학생 입장으로서는 너무 분야가 넓은 것 같아서 좁히기가 힘듭니다. 모델링뿐만 아니라 요즘은 도커, 스파크 등 서버 환경 지식도 필요한 것 같아서 어떤 로드를 효율적으로 밟아야 할지가 고민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게 이제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면 제가 이제 항상 아무거나 하다 보면 다 될 거. 일단 하세요. 일단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해.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제가 깨달음을 얻은 건데, 근데 사실 그게 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커리어 패스가 하나가 아니고 이게 만약에 방정식이라면 해가 하나인 방정식이 아닌 거예요. 이게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네. 해가 존재하는 지금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거가 어쩌면 편향적인 대답일 수 있어서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던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첨언을 해드리자면 말씀하셨던 막 도커나 스파크 이런 걸 쓸 수 있다. AI 엔지니어가 굉장히 스칼스해지죠. 그러니까 그런 인재가 별로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에서 조금 벗어나면 확실히 유니크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유니크함을 가질 거냐는 내 선택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AI 기술 자체가 굉장히 보편화돼서 이제 도메인 지식도 물론 뭐 도움이 될 때가 있지만 음성이나 이미지 자연어를 넘나들면서 할 수 있는 시대로 또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지식을 쌓으신 다음에는 본인이 흥미를 느낄 만한 주제 위주로 계속 탐색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던 스킬셋들은 장착을 하시면 AI 쪽에서는 굉장히 유니크한 인재가 되실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서는 AI 엔지니어인데 저런 거 다루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환영이죠. 잘 없기 때문에. 또 연관되는 질문 중에 또 바로 이어서 드리면 인공지능이 인공지능 개발자들의 영향을 줄여버리는 거 아닐까 역할을 그런 질문이 또 있었네요. 그런 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직업이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환경에도 내가 잘 적응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평생 직장을 구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러면 사실은 공무원 쪽이나 다른 길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평생 직장이라기보다는 나도 평생 성장하면서 나만의 길을 계속 찾아가야 되는 길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좀 임팩트가 큰 쪽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AI가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즐기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변화가 많고 막 시끌시끌한 데가 좋은 거죠. 카카오 브레인에는 질문이 또 있어서 카카오 브레인의 매출은 현재 어디서 나오고 있나요? 그리고 하나 이어서 카카오 브레인 말고 다른 회사 중에 AI로 돈 버는 비즈니스 되게 놀랄만한 사례들이 혹시 있었나요? 되게 둘 다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매출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고객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카카오 브레인 매출부터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당장도 카카오 브레인은 매출이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었고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술 라이센싱이 매출의 주요 원이기는 해요. 아직은. 근데 그 매출이 뭐 그렇게 크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그 매출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든지 이렇진 않고요. 지금까지는 내적인 성장, 질적인 성장에 조금 더 집착했고 이 AI라고 하는 트렌드를 읽어 나가면서 우리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시간을 좀 썼다라고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놀랄만 했던 AI로 돈 버는 비즈니스를 본 적이 있냐? 지금 딱 뭐를 떠올리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제가 느끼기엔 많은 사람들의 창의력 부족으로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AI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금광인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돈 버는 비즈니스 많지 않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또 따지고 보면 많긴 하거든요. 네. 제가 오늘 뭐 특정 사례를 들어드긴 좀 그런 것 같고 브레인이 지향하는 바를 좀 들려드리자면 말씀하셨던 좀 놀랄만했던 비즈니스 내지는 돈을 못 벌더라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줄 수 있는 서비스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뭐 AI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홍보가 되는 제품들을 봐도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에 AI가 들어갔는지 별로 안 궁금해요. 그냥 마케팅 용어로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본질적인 문제를 AI로 풀어줬느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앞으로 갈 길들이 멀고 카카오 브레인이 사실은 그거를 남들보다도 좀 더 도전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부분이 있고요. 좀 다른 세션에서 그런 건 한번 좀 더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해서. 바로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커티스가 생각하는 기술로 바꿀 수 있는 세상, 어떤 세상을 상상하고 계신 걸까요? 예시를 들 수 있을까요? 특히 어떤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이슈를 우리 AI 기술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오지랖이 넓어서 너무 많아요. 저거는 너무 많은데 질문 형태로 한번 그 답을 드려볼게요. 세상 모든 사람한테 주치의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거 질문 주신 분이 이든님인가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치의가 생기려면 세상 모든 사람만큼 주치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역설적인 얘기거든요. 네. 그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치의가 있으려면 결국 기술로 풀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풀렸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만성질환을 만성이지 않게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좁힐 수도 있겠죠. 이렇게 좁히다 보면은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내지는 좋은 비즈니스를 발굴할 수 있는 질문들로 좁혀지는 것 같아요. 교육 쪽도 마찬가지고요. 어찌 보면 과감한 얘기인데요. 모든 직업이 AI의 BM이에요. 이미 직업이라는 거는 BM으로서 검증이 된 거잖아요. 이게 네, 비즈니스 그렇죠. 모델이 있으니까 직업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AI라고 하는 거는 지능의 일부를 대신한다는 거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회인 거죠. 그래서 제가 주치의라는 거를 예를 들었는데 주치의가 아니더라도 직업으로 존재하는 어떤 특별한 것들이 있다면 근데 그 특별하다는 거는 누군가가 큰 베네핏을 받는데 뭔가 접근성이 안 좋아. 뭐 돈을 많이 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적다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라면 AI가 들어갔을 때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AI 쪽에서 파급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나왔던 질문 중에 이제 AI로 돈 버는 비즈니스 이거에 대한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서비스들 안에 AI가 녹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서비스를 AI 서비스라고 봐야 될지 AI 기업이라고 봐야 될지 뭐 지금 사실 우리가 다양한 기업들 테크 기업이다 이렇게 막 칭하는 걸 많이 줄인 것처럼 그냥 기본적으로 AI라는 게 다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택시를 부를 때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지만 들어가 있죠. AI 회사입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돈 버는 AI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산업이나 회사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눈에는 AI가 돈을 버나요? 이 질문을 계속 하는 게 AI 회사입니다라고만 하는 회사는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것들을 대체할 수 있고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연결될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예정된 시간을 소진을 해 가는데 음을 통해서 음성으로 질문하실 분들 계시면 또 손 들어주시면은 와, 제가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좀 줄일 걸. 스피커 요청을 하셨네요. 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할 만한 주제가 많다는 것도 되게 새롭고 사실 전 질문 들으면서도 제가 또 한번 생각하게 돼서 되게 좋네요. 제이드님께서 지금 스피커 질문을 요청하셔서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답변해주신 내용 정말 잘 들었고, 특히 이제 AI 쪽에서 이제 하이 베네핏이면서 좀 로우 액세스한 좀 그런 쪽을 이제 AI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 진짜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한데 하이 네네. 뭐였죠? 하이 베네핏, 로우 액세스 이거 제가 써도 되나요 앞으로? 제가 이걸 포장을 멋있게 못했는데 따로 뭐 연락 주세요. 제가 이거 라이센스비를 지급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제가 지금 인공지능 1학년 전공생이거든요. 반도체 쪽으로 개발자나 AI 연구 쪽으로 가고 싶은데 제가 지금 아직 1학년밖에 안 됐고 코딩 경력도 커티스님처럼 어릴 때부터 접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입학과 동시에 코딩을 접했거든요. 근데 혹시 이제 커티스님께서 보시기에 저한테 권해주고 싶은 게 있으신지 뭐든지 해보면 언젠가 도움이 된다 이런 어떤 이해가 됐는데 사실 학생 입장으로서 조금 더 구체적인 거를 원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향이 별로 안 중요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평소에 결정을 내릴 때도 결정을 내려놓고 그 결정을 좋게 만드는 것도 필요해요. 어떤 방향에서 좀 호기심이 생기는 AI 분야가 있으시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시간을 많이 늘리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딩을 진짜 많이 하든 뭐 논문을 진짜 많이 읽든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초반에는 내가 그거를 많이 접하고 많이 익숙해지는 거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어요. 또 이게 또 언어잖아요. 컴퓨터 언어도. 근데 만약에 그게 고민이 되신다, 저는 되게 추천하는 플랫폼이 캐글이에요. 캐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들어와서 막 챌린지 있는 그 플랫폼 있잖아요. 그게 압축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이게 자극을 하거든요. 내 등수가 뜨기 때문에 내가 1700명 중에 1500등이라니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하기도 좋고 또 거기서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하기도 좋아서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면 캐글 되게 추천드리고요. 열심히 해야겠네요. 네, 열심히 해주셔서 언젠가 제가 라이센스비를 지급할 때 네, CV도 같이 받는 걸로. 빈 로우 액세스. 또 질문해주신 분들 많아서 제이드님 질문 감사드리고 갈망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AI 커뮤니티를 조금 운영하고 있는 RL스타트라는 강학습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벨만이라고 하는데, 커티스님은 여기 AI 업계나 뭐 AI 업계가 아니더라도 다른 IT 업계에서 커뮤니티가 했으면 하는 역할, 커뮤니티의 본질적인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에 있는 것 같아요, 답이.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 안에서 어떤 고퀄리티 질문들이 나오느냐가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그 커뮤니티가 조금 테키한 느낌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는 걸 주제로 해서 좀 기술적으로 바라보는 데니까 바라보는 레벨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좋은 질문들이 양산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좀 안 채워지고 있는 분야가 뭐냐면, 첫 번째는 연구적 차원이고 두 번째는 응용적 차원인데, 연구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남들도 아무도 하지 않았던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한국에서도 이제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세팅, 만들어 놓은 질문에서 우리도 같이 문제를 푸는 구조 말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던질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인공지능 세계에서 누군가 그걸 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응용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기술 내지는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입장에서도 질문들을 많이 던져주시는 게 커뮤니티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셀럽이에요.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질문분 키위님께 제가 초대 메시지를 보내드렸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코딩 관심이 많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인데요. 요즘 뭐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까지 해가지고 뭐 중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도 코딩 열풍이 되게 뜨거워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서는 실제로 저는 이제 분당에 사는데 판교 IT 개발자들이 초등학생 코딩 과외도 할 정도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카카오 개발자 분들처럼 훌륭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어렸을 때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지 학부모로서 궁금합니다. 김과 저의 숙제인데 저희도 고민이긴 합니다. 난제입니다, 난제. 저는 좀 촌에서 자라긴 했거든요. 약간 부모님이 좀 방임을 해주셨던 편이기는 해가지고 어렸을 때 코딩을 했다라고 하는 게 우연한 게, 제가 요거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이게 뭐냐고 막 질문을 해서 배웠던 거라서 그 정도만 부모님이 좀 도와주셨고, 그 뒤부터는 자유방임이었기 때문에 좀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한데 정말 어렵네요. 그러니까 전 빔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뭐 정답이 없지만 테크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또 말씀을 드리면, 훌륭한 프로그래머 이런 직업이 지금은 이제 대세의 직군으로 보이고 하지만 또 시간을 거슬러 내려가 보면 커티스가 초등학교 때 코딩을 했다라는 게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얘기가 이어지는 거죠. 많이들 하는 거랑 다른 방식을 어쨌든 취하게 된 거고, 그거를 어떤 계기든 간에 살려서 흥미를 가진 거 잘 찾아서 이제 거기에 이제 시간을 많이 투입했던, 엉덩이 이제 무겁게 붙이고 했던 것들이 중요했던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카카오든 카카오 브레인이든 저희를 포함해서 잘 돼가고 있는 보이는 것들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내 것일 수 있죠. 여기에 또다시 해서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방법이 있을 거고, 혹은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 아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교육적인 측면은 저도 학습 효과를 높이는데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있고 실제로 효과도 되게 높고요. 점수를 빨리 올려준다던가, 근본적으로 뭐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어렵게 느끼는 게 꾸준히 내가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는 이제 기술이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너가 이거 할 수 있어야 노출은 시켜줄 수 있는데 그거를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의사결정하는 습관이 없으면 선택할 수 있는 컨텐츠나 툴은 많이 있지만 한 달 해보고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접는다던가 이런 것들은 좀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선택하게 하는 기회를 주시는 게 가급적 좋을 것 같아요. 현재는 많이들 다들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좀 경험해보고 싶게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경험해주게 하는 게 미래에는 그런 것들이 어떤 정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다들 공부하고 하는 것들을 안 했을 때는 그게 또 귀한 탤런트, 귀한 재능이 될 수도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수가 되기 때문에 미래에는 강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도성을 가지는 거는 이제 기술이 아까 말씀한 뉴럴 링크로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그런 것들은 어렸을 때 그 시기를 놓치면 내가 선택하는 것들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주도적으로 사는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도와주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테크 업계 한가운데 있어서 이런 생각을 또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직업들과 기회가 되게 많아질 것 같기는 해요. 테크 업계에서도 기존의 그 트랙을 따랐을 때 성취할 수 있는 수준 말고 완전 넘사벽, 레벨이 다른 수준의 성취가 가능한 영역들이 본인만의 색깔을 드러낼 때 나타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서 너무 어렵습니다. 키위님 먼저 길러보시고 좀 알려주세요. 저희한테.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메일로 좀 알려주세요. 저희 영유아 이제 키우고 있는 아빠들이라서 키위님 혹시 답변이 됐을까요? 네, 저 약간 분당 엄마들 틈 사이에서 되게 약간 끊기네요. 소리가 그죠? 잠깐 끊기긴 하네요. 아마 그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분당에서의 그 치열한 엄마들 커뮤니티 얘기를. 주변에 분위기 말씀하셨을 것 같고 11시가 다 됐으니까 와, 시간 많이 지났네요. 질문을 너무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 저희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잘했네요. 제가 뭐 강연 같은 거나 이런 건 좀 해본 적이 있었는데도 이건 좀 색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얼굴이 안 보이니까 소통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제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는데 여러모로 즐거웠던 것 같고 질문을 주셨던 것들이 제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요 다음 세션도 꼭 만들어서 재미있는 얘기들을 또 들고 오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좋은 밤 되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오셔가지고 저는 좀 놀랬기도 했는데 약간 제가 얘기하면서 첫 세션이라서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쉽네요. 이렇게 시간 빨리 지나가 버리면 아쉽고 계층이 되게 다양하셔가지고 놀랐어요. 어떻게 보면 아이를 키우시는 분까지 왔잖아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포커스해서 여러 세션만 들어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야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재밌었고요.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면서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아요. 평소에 좀 잊고 있던 질문도 다시 떠올리게 되고 그런 걸 또 준비해서 또 다음에 어떤 걸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배운다는 느낌 앞으로도 좀 많이 기대됩니다. 오은영 박사를 이기는 거예요. 34,000명 박사님 여기 일단 앉혀요. 팔로워를 내가 이기는 걸로 조만간. 오늘 아까 들어올 때 121명이었어요. 34,000명까지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